안녕하세요. 담담 주식 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어버이날입니다. 네,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해드리고, 혹시 전화가 우리 자녀분들한테 안 온다면 먼저 전화하셔서 이놈의 자식아 왜 연락을 안 하냐, 요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챗 GPT가 생겨서 내용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을 하고요. 그걸 이제 챗 GPT한테 말해주고, 그럼 챗 GPT가 요약해준 것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핌에서 진통제 시대 끝낸다, 강스템 코오롱 골관절염 근본 치료제 도전이라는 뉴스가 2025년 5월 3일 날 나왔습니다. 이거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오늘 그 유튜브 주제를 찾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원광대 진은정 류지영 교수 연구팀이 근골격계 질환 정밀 치료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OA의 정밀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골관절염의 복합, 병태, 생리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맞춤형 치료법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줄기세포 기반 조직 재생, 유전자 조절 치료법,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및 포옥시즘 기능 회복 전략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하는데요. 골관절염은 단순한 연골 마모가 아닌 세포 대사 이상, 세포가 대사를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 염증, 생체 리듬 붕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으로 재정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요번 논문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헝가리의 뭐 좋은 이분들 되게 유명한 분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하고요. 이 논문이 실제로 어느 정도 뭐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구가 발표가 됐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상식으로라도 알면 좋겠다.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골 마모가 단순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골 마모 플러스 세포 대사, 염증, 생체 리듬, 이거가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게 골관절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봤던 그 한국주권의 위혜성 연구원이 발표한 레포트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티스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중단. LRX712 712가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제로 개발이 목적이 됐는데, 형질 스크리닝 기반으로 발굴된 합성 소분자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이미 뭐 파이프라인이 중단됐기 때문에 크게 뭐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어쨌든 비정상적인 골 형성, 이상고라를 유발하지 않음,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비침습적 대안으로 주목받았는데요. 연골 재생 효과에 초점을 두고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요. 임상 2상을 2020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안정성은 양호하다, 안전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맞아도 문제 없다. 하지만 연골 재생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개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이걸 뭐라고 했네? 큐쿠 398, QUC 398, 뭐 억제제, 통증 조절을 목표로 개발을 했고요. 골관절염, 통증 완화, 통증 완화 효과가 부족해서 개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포트폴리오 전반을 지금 정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노바티스는. 이게 어느 정도 또 이게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노력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노바티스에서 요거를 이 골관절염 시장에서 통증을 조절하고 연골을 재생하는 이거를 노바티스에서 개발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시장도 크고 뭐 하고 뭐 얘네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얘네가 이걸 중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네가 원래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골관절염 포트폴리오였는데 이거를 중단했다? 그러면 얘네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했는데 지네 스스로는 안 되니까 괜찮은 약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티슈진이 들어갈 수도 있다. 요런 어떤 희망적인 네, 요런 오랜만에 또 이런 희망적인 얘기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건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요 부분도 한번 가고요. 그래서 노바티스는 골관절염 파이프라인을 정리하고 철수하는 흐름이다. 왜? 임상 효능이 부재하고 경쟁이 심화됐다. 연골 재생이라는 난제를 소분자 기반으로 풀기가 어렵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인데요. 강스텐 바이오는 알고 봤더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엄청나게 뉴스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오스카라고 하고요. 2027년 미 임상 진입이라고 하는데 뉴스만 보면은 뭐 한참 남았죠. 아직 2025년 4월 30일 날 나온 뉴스고요. 이름은 오스카입니다.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무세포 연골 기질 복합 치료대 관절각 내 단회 주사. 요즘 요 주사 치료가 유행이죠. 왜냐하면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골관절염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님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무릎 수술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여기를 이제 칼로 째야 되거든요. 칼로 째려면 칼로 째서 주변의 염증을 전부 걷어내고 소독하고 줄기세포를 넣는 게 이게 이제 메디포스트 거죠. 카티스템인가요? 카티스템인데 이거를 하려면 전신 마취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엄청나게 고령자분들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주사 용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연골 구조 재생 및 골관절염 진행 억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통증이 중용량에선 89%, 고용량에선 91%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티슈진하고 비교하면은 티슈진은 반응률이 80%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기능 개선은 76.8%. 그러니까는 통증 감소랑 기능 개선 요거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얘네가 조금 낫다라는 거죠. 연골 두께가 회복됐고 재생 조직 경계가 명확해졌고, 그다음에 모카트랑 웜이랑 점수가 향상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려는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108명이고요. BMA 기준 타겟에서 상향, 서구권으로 상향을 했고 위약금을 포함해서 임상 요건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2025년 하고 26년 중간 결과를 확보 예정입니다. 확보 예정. 그래서 글로벌 전략은 뭐 FDA 2026년 프리 IND 27년 미국 내 임상 진입. 그러니까 이건 EA 이상이네요. EA 이상이죠. 지정 목표. 이게 이제 그 뭐죠? 긴급 치료제인가? 그 빨리 출시하는 그거죠. BTD. 그래서 이제 20조 원 규모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답니다. 기술 이전에. 골관절 이게 줄기세포 관련된 건데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제대열 유래 줄기세포? 요건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이제 본인 제대열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건지. 20조라는 얘기는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죠. 20조? 야, 그럼 우리도 20조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강스텐 바이오가 국내 판권을 유영자에게 이전을 했다고 하죠. 로열티 수익이라는데 일단 강스텐 바이오가 돈이 없는 회사죠. 코오롱 그룹에 비하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 EA상에선 잘 나왔는데 2B상에서 이 35로 올리고 나서 문제가 된다. 뭐 이래버리면 또 이렇게 35로 올린 상황에서 EA상을 한 거죠. 그럼 2B상을 이제 한다는 건데 과연 지금 그래서 강스텐 바이오를 들어간다? 이건 좀 오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2B상 할 때 돈이 많이 들 거냐. 그럼 또 유상증자하고 막 이런 일 터지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조금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강스텐 바이오는 보셔야 된다. 만약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바이오 솔루션이 4월 30일 날 국내 정식 허가받았다는 뉴스가 서울경제에 나왔습니다. 뭐 이제 카티라이프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하는 약품이고요.
자가 유래 연골 세포 기반 이식형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게 자가 유래인지 동종 유래인지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종 유래,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우리 TGC 같은 경우는 동종 유래여서 사람 세포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티라이프는 자가기 때문에 나한테서 세포 뽑아가지고 나한테만 놓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종은 이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입니다. 1셀, 1셀에서 요걸 배양시켜가지고 누구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생산하면은 거의 뭐 그냥 단가를 후려칠 수가 있어요. 후려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한 세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는 걸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에서 나로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한테서 세포를 뽑아야죠. 세포를 뽑아서 이거를 배양을 해가지고 또 배양한 거를 여기다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개씩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가 차이가 나중에는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카티라이프가 TGC의 약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얘네 그 카티라이프가 대단한 게 뭐냐면, 연골 결손 부위에 그 카티라이프 얘네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된 거를 이렇게 또르르 이제 흘려보내요. 천공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연골이 있으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연골 결손된 부분, 여기가 이렇게 결손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르르 줄기세포를 보내면 연골이 재생됩니다. 이게 되게 90% 한국에서는 9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연골 재생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카티라이프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연골 재생 부분은. 그래서 뭐 19년대 조건부 허가가 났고 25년대 정식 품목 허가가 난 겁니다. 연골 결손 및 골관절염, 서울대학병,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국내 시장 양분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행정 소송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이상을 완료했고 5개 병원에서 환자 20명. 그래서 뭐 37점. 여기 이제 연골 재생률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0에서 150%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연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고 결손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기세포 얘네가 만든 카티라이프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골이 이제 재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메꿔지는 확률이 100에서 150%. 환자 절반 20명 중에서 10명이 연골 재생이 됐는데 이렇게 다 메꿔지거나 조금 더 생겼거나 하는 분들이 10명이라는 거죠. 아마 국내에 나온 걸로 친다면 한 18명에서 19명까지 17명 요 사이 정도가 전부 연골이 재생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연골 재생이 되는 반응률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골 재생 관련 쪽으로. 근데 얘네가 이제 피밸류를 안 했습니다. 왜 피밸류를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거 임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 거랑 요거랑 어떻게 뭐 좀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략으로 보면 2023년에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아까 나왔죠. 그다음 아까도 그 오스카에서도 나왔죠. 요거 알멧. 그다음에 이상 결과 기반으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중. 하이나 러처 관리 당국과 MOU 체결 진출 준비. 이 하이난 얘기가 나오면 TGC도 하이난하고 5,700억 규모의 수출 계약 MOU를 했었는데 이게 날라갔죠. 그다음에 4천억 규모의 약 400만 명인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죠. 우리 거.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주식하는 놈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것도 웃기기는 한데, 어쨌든 코롱 투시진 TGC 장기 추적 결과 안정성 유효성 입증 가지고 요건 4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뭐 다 이제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GC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관절각 내 1회 주사, 연골 구조 재생 및 골관절염 질병 억제 디모드를 진행하고 있고요. 33명
이거는 그 이상에서 장기 추적되는 환자들 33명, 예, 그 다음에 삼상 환자 110명.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1,000명 넘게 삼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년 추적 완료가 완료된 110명, 110명, 그러니까 143명에 대한 거를 요번에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임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는 삼상의 투약이 종료됐고 이중 맹검 상태이고요. TGC 투여군하고 위약군 합쳐서 객관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3명의 추적 관련 결과를 이번 그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적 기간은 약 15년이고 이미 뭐 2005년 뭐 요때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벌써 20년 넘은 거죠. 종양 발생 사례는 전무하고 한국에서 문제가 됐죠. 암세포를 무릎에 넣는 나쁜 회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벗겨내는, 그 누명은 벗겨내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 환자 15.5%가 평균 5.1년 후 인공관절 수술했고, TGC 환자 같은 경우에는 7%, 요게 이제 반으로 줄었죠. 그 다음에 요게 6개월 정도 늘었고, 그러니까 이거 반으로 준 게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효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50% 감경인 게 엄청 큰 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학적 지식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80%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5%가 되면은 한 1.5% 정도만 인공수술 한다. 이러면 정말 디모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도 매우 낮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근데 일반 OA 환자 중에 15.5%만 5.1년 있다가 그 인공관절 한다는 것도 좀 낮은 수치긴 합니다. 제가 이거 오면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개념이 없어요. 숫자 개념이 좀 딸려가지고 요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50%로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도 알아요. 숫자로 아는데 가령 뭐 1,000원에 뭐죠?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에 TGC 가격이 있었는데 요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면 뭐 10,000원이라도 TGC를 살 것 같다, 이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좋다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얼마나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런지는 저도 지금 가늠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TGC의 가격과 그다음에 효능, 그다음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세계 골관절염 학회에 나온 결과는 좋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그 임팩트 있는 효과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오해하지 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고 시점도 지연시킨 치료제 효과를 입증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골관절염 학회 송도에서 했고, 데이비드 헌터 교수가 얘기를 했죠. 최초 디모드 후보, 지금 삼상 지금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 오스카 뭐 이런 거랑은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빠른 거고, 투약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내년 요맘때쯤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2달 남은 거예요. 내년이면 1년. 우리가 2019년부터 20 몇 년까지 지금 6년 기다렸는데 1년,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 왜 하는 게 이렇게 엄청 깁니다. FDA 허가 2027년 FDA 허가 목표로 하고, 디모드 상업화 전략 병행하고 있고요. 블록버스터 신약 목표. 노문종 대표는 미국 내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세계 최초 디모드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고, 전승호 대표가 상업화 전략까지 병행. 저는 이제 전승호 대표가 요거를 좀 착실히 완벽하게 해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리뷰를 뉴스로 나왔던 것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